다음은 현장조사 코스 사전정보 구하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누구보다 조사 대상 산을 잘 아신다면 여러분들의 추천 코스를 제안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코스를 추천해 주셔야 합니다. 코스 선정을 위한 사전정보는 온라인 카페나 블로그, 트랭글과 같은 앱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코스를 통해 대상을 선정하는 게 좋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것은 100대 명산 중 집에서 최대한 가까운 지역이나 산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라도 과다한 교통비나 숙박비가 발생하는 산은 우선순위에서 배제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조사 시 접근 가능한 교통시설, 버스나 지하철 같은 또는 숙박, 식사, 관광지, 주차장 등에 대한 등산로 입구 주변의 정보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드뷰를 활용해서 사전에 등산로 입구를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등산로의 정보와 함께 등산로 주변의 시설 정보도 꼭 함께 조사해야 될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코스를 선정할 때에는 여러분의 체력과 산행 속도를 감안하여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체력이나 산행 능력에 맞지 않는 코스를 조사할 경우에는 자칫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0대 명산 중 여러분들께서 가볼 만한 산을 선택하시는 데에는 트랭글 GPS의 지도 검색 기능도 충분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홈 화면에 지도 탭을 누릅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지도 탭을 누르면 지도 상단에 돌기 같은 탭이 하나가 보입니다. 그것을 누르면 검색과 우측 측면에 다양한 카테고리의 정보를 볼 수 있는 카테고리 표시창이 나옵니다. 여기에 100대 명산을 누르게 되면 전국의 산림청 100대 명산에 해당하는 산들의 위치가 보입니다. 해당하는 산은 모두 조사 대상이 됩니다. 트랭글 지도에 표시된 100대 명산 중 조사해야 될 산을 선택했다면 트랭글 홈 화면에 통합 검색을 이용해서 조사할 대상의 코스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통합 검색의 전체 기록 중에 트랭글 이용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고르신 코스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코스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현장조사에 나갔을 때 활용할 현장조사 수집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화면에 운동하기를 선택하십니다. GPS가 수신된 상태에서 운동 시작을 눌러야만 운동하기 화면에는 위치 등록 표시가 나타납니다. 역시 지도 화면에도 운동하기 시작 버튼이 눌러져 있어야만 우측 측면에 POI 정보 입력이나 노면 정보 입력할 수 있는 아이콘이 생성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연습을 하실 때 GPS가 수신된 상태에서 반드시 운동하기를 먼저 눌러 놓으셔야 위치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위치 등록을 통해서 POI 정보 입력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현장 조사에서는 화면에서 보시는 다양한 POI 정보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현장에 도착하면 주차장이나 대중교통시설에 먼저 도착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현장 조사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차하신 주차장이나 대중교통시설을 먼저 입력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꼼꼼하게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고 오셨다면 교통을 누르시고 버스 정류장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또는 지하철을 타고 오셨다면 지하철역 이름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에 대한 설명을 입력할 때에는 노선번호 또는 지하철역, 지하철 라인 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정보를 입력하는 날은 지하철의 경우 종점 정보를 입력하시면 될 것이고요. 버스 라인의 경우에는 버스 노선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꼭 사진을 찍으셔야 하는데요. 현장의 지하철역 사진 또는 버스 정류장 사진을 촬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촬영을 다시 할 경우에는 다시 시도, 찍으신 사진이 만족스럽다면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현장에 도착해서 처음 입력하게 되는 교통정보 입력을 완료하신 것입니다. 자, 확인을 누르면 운동하기 화면으로 되돌아옵니다. 정보 입력은 운동하기 화면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현장에 도착하셔서 가장 많이 활용하셔야 할 부분이 바로 지도 화면을 켜고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자, 지도하기의 오른쪽 측면에 보면 POI 정보 입력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등산로 입구에 당도하기 전까지 안내소, 화장실, 쉼터, 매점, 식당, 관광자원, 캠핑장, 주차장, 교통 등에 대한 POI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POI 정보를 입력할 때에는 명칭 입력 그리고 POI 정보에 대한 상세한 소개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식당의 경우에는 메뉴 가격 정보를 입력하셔도 좋고 단체 자리에 대한 좌석 수 정보를 입력하셔도 좋습니다.
이때 반드시 POI 정보에 대한 사진도 함께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사진 정보 등록 방법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맨 하단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사진 촬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POI를 계속 입력하면서 산행을 하시면 됩니다. 모든 정보를 텍스트로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복잡한 정보는 사진 촬영을 통해서 대체하셔도 되겠습니다. 등산로 입구까지 현장 조사를 마치셨다면 등산로 입구에서부터는 좀 더 다양한 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특히 등산로 입구에 대한 정보는 온라인 지도나 온라인 사이트 또는 현장의 입간판을 통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행을 시작한 이후에는 주로 관광자원, 자연경관, 포토존, 약수터, 조망점, 캠핑장, 대피소, 위험지역이나 야생동물 출현지역, 그리고 산 정상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POI는 명칭을 입력하셔야 하고 그 POI에 해당되는 상세한 설명을 직접 손으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만일 현장에서 텍스트를 입력하기 어렵다면 별도의 사진 촬영을 통해서 정보를 구해 오시고 집으로 돌아오신 다음에 POI 정보를 편집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사진 촬영은 정상적으로 수행해 주셔야 합니다. 산 정상에 올라서면 반드시 하셔야 할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상에서 정상석 사진을 촬영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상에서 바라본 주변 경관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동영상 촬영 시 너무 빨리 움직이시거나 아니면 카메라를 너무 심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숲길 데이터 입력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숲길의 노면 정보 조사입니다. 역시 지도화면 오른쪽을 보시면 노면 정보 수집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구간 노면 설정은 오솔길, 포장길, 계단, 교량, 암릉, 릿지, 사다리, 밧줄, 너덜길, 기타로 구분됩니다. 구간 노면 정보는 등산로 입구를 간 순간부터 입력하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때 POI 정보와는 달리 점의 정보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구간 정보를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구간은 켜기와 끄기로 구성이 됩니다. 따라서 등산로 입구가 시작되는 지점이 오솔길이었다면 오솔길을 켜고 이동하십니다. 그리고 오솔길이 종료되는 지점에 오솔길을 끄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코코넛 열매 양탄자가 깔린 구간의 경우엔 포장길 또는 일부 아스팔트나 포장도로인 경우에도 포장길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구간 노면에 해당하는 정보를 입력하고 이동을 하시면 이동하시는 구간은 모두 포장길로 입력되거나 오솔길로 입력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표시되는 오솔길, 포장길, 계단, 교량 등등의 정보는 모두 중복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오솔길로 이동을 하다가 계단을 만나셨다면 계단도 함께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솔길변의 계단 정보가 구간 노면 정보로 함께 저장됩니다. 계단이 끝나고 교량을 만나셨다면 교량을 눌러주시고 교량이 종료되고 암릉을 만났다면 오솔길을 종료하고 암릉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암릉 구간과 오솔길이 서로 상호 충돌하지 않게 주의하셔야 하는 겁니다. 암릉 구간 중에 밧줄이나 사다리가 있었다면 밧줄이나 사다리를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노면 정보를 입력하는 중에 특이한 사항은 반드시 하단에 메모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암릉과 리치의 구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해석이 다르지만 여기에서 설정된 암릉이라 하면 능선을 오르기 전까지 비탈진 노면의 암석으로 이루어진 경로를 암릉으로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능선에 오르기 전까지의 비탈진 암석의 노면을 암릉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암릉은 높이와 경사도와 관계없이 정상 부근 또는 정상과 정상을 연결하는 마루금 구간이 아니면 암석 구간은 모두 암릉으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치는 능선을 따라 이동하는 중 만나게 되는 바위 구간을 리치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상을 오르는 과정에서 만나는 암릉과는 달리 정상을 오른 이후에 다른 산봉우리로 연결되는 구간 내에 암석 구간은 모두 리치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암릉과 리치는 사전적인 의미의 정의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설명드리는 암릉과 리치의 정의에 따라서 정보를 꼭 입력을 해주시고 사다리와 밧줄은 또는 교량은 다른 구간 노면 정보와 혼용해서 활용이 가능하므로 적극적으로 노면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간 노면 정보를 쉽게 이용하시는 한 가지 팁은 노면 정보 조사를 하는 모든 과정에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을 계속해서 켜놓으시는 겁니다. 오른쪽 상단에 끄기 버튼이 있지만 이동하는 과정에서 구간 노면 설정은 계속해서 끄고 키기를 반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화면을 닫게 되면
또 화면을 여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본 화면은 항상 열어놓으시되, 다만 POI 정보를 입력해야 되는 상황에는 화면을 잠시 끄시고 POI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을 여셔서 해당 지점에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POI 정보를 입력하는 또 다른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는 과정에서 POI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동하는 노면, 그러니까 숲길의 정가운데 POI 정보가 입력되게 됩니다. 하지만 길에서 오른쪽이나 왼쪽에 길에서 좀 떨어져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동하는 과정에 길 옆에 특정 POI가 있다고 하면 그 길 옆에 특정 부분을 길게 2초간 눌러줍니다. 그러면 위치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생성됩니다. 위치 등록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 역시 해당하는 위치에 특정 POI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내가 이동하는 길 우측 특정 위치에 여러분들이 입력하신 POI가 저장되게 됩니다. 따라서 POI 정보는 길 위에만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길 주변에 좀 떨어진 곳에 있는 POI들도 반드시 지도에 1초 또는 2초간 길게 손가락으로 태핑을 하면 위치 등록 메뉴가 생성되니 이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